네, 두 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첫 시간에 이어서 채권자 대위권 유형을 배우는데 첫 시간에서는 본래형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전형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뜻이죠.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이때는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즉 설사 채무자가 자력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특정 채권을 대의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특정 전용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권 그 자체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기 위한 것.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많고 적금, 그죠? 과다, 저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특정 채권만 그 자체만을 내가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채무자의 책임 자산이 많다고 해서 내 채권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내 채권이 소홀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실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형보다 전용형이 훨씬 많이 활용된다. 실무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판례도 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 상당 부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의 어떤 법리도 채권자 대위권의 법리도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사건에서 많이 문제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형보다는 전용형에 대해서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엔 판례가 많다는 것이고 판례가 많다는 그 사이에 쟁점이 많았다는 것이고 쟁점이 많았다는 것은 시험에서도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전용형,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세분화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전용형은 변칙형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모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도대체 전용형에 해당되는 즉 특정 채권의 보존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의 유형은 무엇일까?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즉 갑을 병이라 한다면 을이 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이 대유 행사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갑도 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갖고 있을 때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대유 행사가 전용형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갑 소유예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리고 다시 병에게 매도한 거예요. 누가? 을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됐죠? 갑과 을 사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매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을이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럼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한테 팔면은 또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로서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채권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그 청구권을 행사해서 을 명의로 되어 있던 A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자기 앞으로 넘겨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간에 아직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병에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 뒤에도 역시 을은 갑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후에 다시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완벽한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어떤 이유든지는 모르겠지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지 않고서는 병은 등기를 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없죠? 갑에서 병으로 왜 갈 수 없는 거죠? 병이 갖고 있는 권리는 무슨 권리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채권이잖아요. 이건 누구로부터 생긴 거예요? 을과 병 사이의 권리죠.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죠. 즉 병은 자신이 채무자인 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지 할 수 있지. 원래 소유자였던 갑에 대해서는 하등의 권리가 없잖아요.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병은 갑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이 영원히 이전 등기를 안 해온다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놓지 않는다면 병은 등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규제 방법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그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제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병으로 하여금 완전한 만족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왜? 병은 이 A 토지를 갖고 싶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은 갑과 병 사이 또는 을 사이 3자 합의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병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권리는 이전 등기 청구는 사실상 종이 쪽지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병이 을에 대해 갖고 있는, 즉 병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피보존 채권이 되는 것이고, 을이 병에 대한 갑에 대한 채권이 바로 피대위 채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병의 을에 대한 피보존 채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특정 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내가 등기만 넘겨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을의 책임 재산이 과다, 많고 적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재밌죠? 공부 재밌게 합시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면요 효과도 없어요. 점점 초조해지기만 하고요, 화딱지만 맞아. 그럴수록 아까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정심 유지하자. 업앤다운에 휘말리지 말자라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유형을 찾아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아까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면 이제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권리를 죄송합니다.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A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네. 을 소유입니다. 병이 있는데 병이 을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불법으로 격리한 거예요. 원인 없이 매매계약 체결한 적 없고 증여한 적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등기관계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을은 A토지 소유권자잖아요. 병의 등기는 무슨 등기죠? 불법 등기니까 말소의 대상이 되겠죠. 왜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물건을 물건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이 물권적 청구권 무엇이 있죠? 방해, 제거, 반환, 예방, 뭐 이거 있잖아요. 이 짓이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 등기가 병합으로 등기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병이 소유자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 배제, 제거, 방해, 배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한 내용인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해서 병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인 을이. 그런데 이 소유자인 을이 소유자는 소유권자인 건 맞으니까 갑에게 이 A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한다면 을은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채권 행사 병명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그러니까 을이 등기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을은 이제 완벽하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기해서? 매매 계약에 기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든지는 모르겠지만 을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병명의 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갑은 등기를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의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를 어떻게 한다? 대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피보전 채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피대의 채권은 을의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럴 때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 물론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이해되셨죠? 재미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한번 교재 66면 제일 하단 밑줄 66면에 제일 밑줄 한번 판례 읽어볼까요? 실질적인 판례 본문은 67면에 나와 있습니다. 80년 5월 27일 선고된 80다의 565 판결이 되겠습니다. 565 판결.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 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는 소외인을 대의하여 피고 앞으로 격려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원고가 있고요. 소외인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피고가 있는데 피고가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배임행위로서 둘이 짜고 쳐서 넘겨버린 거예요. 누구 앞으로? 피고 앞으로. 그럼 이제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이건 무효잖아요. 법률행위가 무효잖아요. 법률행위 유효 요건에서 무효잖아요. 법률의 목적이 내용이 무효이니까. 그러면은 소유인은 피고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걸 행사하지 않아. 그랬을 때 원고 입장에서 역시 만약 자기가 이전 등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소유인이 피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원고가 대유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전용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판례 한번 읽어봅시다. 90년 11월 27일 날 선고된 겁니다. 90-6651 판결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죠. 당연하죠. 왜 그렇죠? 시효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점유자가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은 등기 명의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그죠?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마치 이중매매처럼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생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만 해당되겠죠. 그죠?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이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서 이 소유자를 대의하여 이 제3자 앞으로 격려된 원인 무효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자, 원고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합시다. A 토지입니다. 소외인이라고 합시다. 이거 을입니다. 이게 소유자입니다. 원고인 갑이 A 토지를 소유자로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무엇이 완성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완성. 그럼 이 완성에 기해서 갑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그런데 이 A 토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갑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리됩니다. 그러면 병은 등기를 성립 요건주의에 따라서 등기를 먼저 마쳤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자가 되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을 수 없고 을은 이행 불능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 이 병 앞으로 넘겨간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된 것이라면 아까처럼 뭐 짜고 치는 곳에서 넘겨줬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은 을은 병에 대해서 역시 불법으로 격리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있죠. 무엇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조 청구권으로서. 그런데 을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갑은 이전 등기 의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의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등기 청구권 그런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을에서 병으로 넘겨간 등기가 불법 무효의 등기일 때. 왜?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병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병명의 등기가 만약에 무효의 등기라면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채권대 대의권 특정 채권 보존을 위한 대의권 행사 인정되는 것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갑이 있습니다. 하나 참 미리 설명드릴게요. 이 당사자 표시에서 소외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당사자인 원고, 피고 또는 독립당사자에서 독립당사자 참가인 또는 뭐 피고 보조 참가인 이런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소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자로 쓰면 읽어요. 우리가 소송할 때 그래서 바깥외자, 사람인 자. 그러니까 소송 외에 소송 바깥 사람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외, 뭐 홍길동, 판결 이게 많이 나오죠.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홍길동의 무슨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뭐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 할 때 소외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요거 법률 상식상 전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아까 임대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갑이 만약에 임차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A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이 있어야 되겠죠? 을이 임대인입니다. 근데 병이란 친구가 A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취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할 것은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 없죠? 갑은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채권자는 채권을 갖고 있는 자이고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절대권이에요. 상대권이자. 상대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즉 채무자인 을에 대해서만 목적물을 인도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 목적에 맞게 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못해? 그러면 계약 해지하든가 채무불이한 손해배상 해야지.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이고 갑 입장에서는 A 부동산을 임차해서 내가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유한 것인데 그 목적 달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죠? 임차권의 물권화 현상이죠. 바로. 물권화 현상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때로는 물권자로 취급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한 모습의 하나로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등기된 임차권인 경우에는 물권자처럼 취급해서 직접 제3자에게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방해 배제로서 불법 점유를 해지하고 나한테 넘기라 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병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갑에게. 그랬을 때 을이 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물을 찾아와서 갑에게 넘겨주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갑이 을에 대한 임차권에 대한 채권이 있잖아요. 인도청구권,
사용 수익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런 청구권에 의해서 을이 병에 대한 인도 청구권, 불법 점유에 대한 방해 배제를 반환 청구권, 죄송합니다. 반환 청구권으로서의 인도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는 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럴 경우에 많이 전형형이 이제 문제되기도 하고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계속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갑 소유자입니다. 무엇에? A 토지. 그런데 을이 이 A 토지 위에 A 토지겠죠? 위에 B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을이. 그러니까 B 소유예요. 소유자예요. 갑은 A 토지 소유자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그랬죠? 첫째,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어떡하죠?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잖아요.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복수의 물건이니까. 그죠? 소유권이 두 개일 수 있고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친다면 어떻게 되죠? 남의 토지 위에 비검을 함부로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비검을 허르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갑에. 근데 무조건 철거하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잖아요. 몇몇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병은 무엇을 취득해요? 을의 건물에 대한 B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대신 이 B 건물은 지상권이 있을 때만 보호되는 것이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지상권이 없다면 B 건물은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병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을은 병에게 B라는 건물만 팔았지만 이 건물에 딸린 C라는 지상권도 같이 팔게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물, 종물 이론이에요. 종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건물은 주된 물건이고 이 지상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에 준하는 것이죠. 권리니까. 그래서 주종 이론이 주물 종물 이름이 적용되기 때문에 B 건물을 팔았을 때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C라는 지상권도 같이 판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주물 종물 이론이에요.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은 B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취득하고 플러스 C 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또 취득하는 거예요. 왜?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도 양도했고 건물의 양도성에는 B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C라는 지상권도 양도된 것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병 입장에서는 C라는 지상권도 양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계약에 기해서 C 지상권을 나한테 넘겨라.
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지사권 설정 등기를 종료하고서 병에게 넘겨준다면 문제 안 되는데 을이 지사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을 때 병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때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상권 이전 청구권에 기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사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재미있죠?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해요. 이건 실은 뭐랄까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중요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거 A라는 부동산이라 합시다. 부동산을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갑이 임차했어요. 누구로부터? 임대인 을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여기서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또는 보증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갑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권이 양도되면 당연히 임차 보증금도 양도되겠죠. 근데 임차권은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만 제3자에게 즉 병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리까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거까지 알 수 있을까요? 임차 보증금은요, 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기는 하지만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별도로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양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차인 갑은 자기가 A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 수익하면서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갖게 되는 전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벽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임차권은 없는 거예요. 병은 왜 임차권 계속 갑에게 있으니까 임차권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반환 채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병은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는 거잖아요.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채권 양도인인 거잖아요. 이건 병은 채권 양수인이잖아요. 지명채권과 똑같거든요. 양수인이니까 이제 을에 대해서 나한테 보증금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을이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돌려줍니까? 했더니 임차인 갑이 자기에게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 무슨 관계에 있다 보죠? 우리 판례가 통시행 관계를 보잖아요. 공평의 원칙상 통시행 관계를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 얼마든지 반환 청구권에게는 병의 보증금 달라는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잖아요. 항변권 중에서. 그죠?
야, 오늘 종합적으로 많이 배운다. 이거 다른 시간에 이거 다 못 배우는 겁니다. 한 쟁점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 많지 없을 겁니다. 연기자 한벽거리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A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줄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넘겨받을 때까지는 보증금 1억 원 돌려주지 않겠다 해도 얼마든지 적법한 항변권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임차인 갑이 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 갑이 넘겨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월세까지 있다. 이 보증금도 있죠. 월세까지 있다. 그러니까 월세는 이 임차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겁니다. 그냥. 맞죠? 그럼 어떻게 되죠? 1억 원짜리 보증금이 나중에는 뭐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병은 종이 쪽지에 불과한 채권을 양수한 것이 불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넘겨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우리 임차인 갑에게 너 빨리 우리 임차 목적인 A 부동산 넘겨줘라. 그래야 내가 병에게 임차 보증금 돌려줄 거 아니냐? 라고 할 것인데 을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굳이 급하게 목적물 넘겨라는 반환 청구권을 토지 인도하라는 건물 인도하라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병만 손해보는 거예요. 갑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월세 냈고 임차 보증금이 다 까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미친 거잖아요. 황당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병이 갑의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의 갑에 대한 무엇을? 인도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 대행사한다.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병이 을에 대해서 갖는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는 인도 청구권 한다 대의 행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